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위믹스가 내년에 100개 게임을 온보딩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온보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최근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게임 개발사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죠. 올해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고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폐 등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P2E 진출을 선언했고 신동력원으로 제시했던 게임 개발사들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블록체인이 진퇴 양난에 빠지면서 게임사들은 다시 게임 본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작년에 미르포 글로벌이 대성하면서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돌파했죠. 뿐만 아니라 스팀 MMO 장르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 1위를 미르포 글로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국내 개발사가 P2E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올해의 크립토 윈터, 위믹스 사태 등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매우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일례로 P2E에 적극도를 띄웠던 넷마블의 경우에도 몬스터 길드 리기 아레나 출시를 철회했고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 출시를 내년으로 아예 밀어버렸죠. 이 정도로 P2E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믹스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게임의 흥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미르포 글로벌의 성공이 국내 게임사들이 P2E에 뛰어들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위믹스에 굉장히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온보딩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우엔 위믹스가 주춤하고 있고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고 있으니 P2E가 미래냐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게임 개발사들 사이에서 따라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믹스가 100개 게임을 온보딩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미르M 글로벌을 통해 P2E 게임이 여전히 먹을 것이 많은 시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로서. 뿐만 아니라 애니팡도 출시를 시켜서 여전히 P2E 게임 시장은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시켜야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위메이드가 언급한 1분기 100개 게임의 출시가 달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미르M과 애니팡으로 성과를 또 한번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르M과 애니팡의 성과에 따라 위믹스 플랫폼의 성과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HN도 열심히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을 NHN 빅풋으로 합병시켜서 게임 사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흡수합병이 된 NHN 빅풋마저도 NHN 본사와 흡수합병이 되면서 NHN이 게임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오픈월드 루트 슈터 장르 게임인 다키스트 데이즈고요. 해당 게임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나올 것이라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NHN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두 개 있죠. 바로 소셜 카지노 마블 슬롯과 승부 예측 게임인 프로젝트 위믹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NHN 빅풋의 우파루 프로젝트도 위믹스에 온보딩 계약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NHN도 기사를 보면 게임이 출격 준비 중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 모습을 보았을 때 위믹스 예하의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들이 P2E에 대한 확신을 좀 얻으면은 본격적으로 온보딩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르M과 애니팡 시리즈의 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믹스의 투명성 증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일부 홀더 분들은 투명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위믹스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투명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위믹스가 또 한번 엎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날 위믹스가 왜 엎어졌습니까?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꼬투리 잡힌 거죠. 닥사는 그 꼬투리 잡아서 과하게 상폐를 시켰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믹스가 현재 유통량에 대한 재정의를 하고 그 유통량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젠글이라는 신뢰도 높은 플랫폼과의 조율을 통해서 하나의 정답을 만들어내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공시로서 위믹스의 모든 이동을 공개하는 이런 것들은 차후 위믹스 성장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라방과 녹방에서 라이브 워치 서비스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주 좋은 감시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재 위믹스는 클레이튼 기반의 위믹스 클래식도 존재하고 위믹스 자체 메인넷 기반의 위믹스 코인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유통량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개수를 확인하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쟁글의 라이브 워치를 보게 되면 위믹스 클래식 개수와 위믹스 3.0 개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 계획 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믹스의 경우엔 재단 물량이 매달 960만 개씩 유통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죠. 실제로 그 유통 물량이 제대로 늘어나고 있고 초과 유통되지 않는지 쟁글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위믹스 재단 물량의 투명성과 신뢰도, 유통량의 투명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위믹스 지갑 보유 물량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 물량으로 위믹스가 얼마만큼 남아있고, 마이그레이션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거버넌스에 얼마나 할당이 되어 있고, 포리원더스가 물량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성을 갖춘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쟁글 라이브 워치를 기반으로 위믹스가 열심히 선공시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위믹스 플랫폼이 성과를 입증해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보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보라를 까려고 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게임 플랫폼이기도 하고 김치 코인이기도 하고 해서 비교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지금 보라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코인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와 위믹스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보라의 경우엔 토큰 락업 해제 일정 공개하면서 유통량을 늘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팀 물량 얼마 쓸 거고 생태계에 얼마 쓸 거다, 마케팅에도 얼마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생태계에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쓰였는지, 마케팅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선공시도 안 하고 있고 후공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 프로젝트의 현실이거든요. 반면 위믹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라이브 워치로 재단 물량이나 지갑 보유 물량 추이를 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쟁글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바로 쟁글이 일러 바칩니다.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공시를 통해서 위믹스 물량이 이동 전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동 후에 곧바로 알려주죠. 이런 투명성이 다른 프로젝트와는 차별된 점이기 때문에 차후 코인판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갈수록 위믹스의 투명성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투명성 때문에 발목이 잡힐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라이브 워치나 선공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후에는 분명히 위믹스 성장에 큰 역할을 해낼 부분입니다. 위홀더 카페에 일남거림님이 글 하나 쓰셨거든요. 이 글 내용을 보면 위믹스 토큰 리스트에 D앱 추정 토큰명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트, 스니커즈, FNF라는 토큰이 위믹스 3.0 토큰 리스트에 추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핏이나 FNF가 어떤 토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SKZ는 알 수 있거든요. SKZ 토큰은 바로 스니커즈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스니커즈의 토큰의 심볼이 SKZ죠. 그렇기에 위믹스가 과거에 투자를 했던 스니커즈가 위믹스의 D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G스타에 가지 않았습니까? G스타에 가보니까 스니커즈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스에 위믹스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스니커즈에 투자했다는 정황과 실제로 스니커즈가 위믹스와 연결된 그 모습을 봤을 때 스니커즈의 토큰인 SKZ의 토큰은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니커즈가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스니커즈 토큰을 거래할 때마다 위믹스를 가스비로 지불해야 될 텐데 그 가스비가 전액 소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스니커즈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위믹스가 투자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그것도 위믹스를 소각하는 재원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위믹스가 투자해왔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위믹스 프로젝트의 성장 및 소각으로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위믹스가 유통량이 늘어난다. 단순히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이면에 성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와 연결될 소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믹스가 재원으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선공시로, 후공시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코인을 재원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서 쓴 코인을 후공시도 안 하고 선공시도 안 하고 어디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죠. 그런 것에 비하면은 위믹스의 투명성이나 사업적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니커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중에 위믹스에 온보딩 될 게임도 있을 것이고 위믹스와 함께 하게 될 D앱도 있을 겁니다. 이 D앱들은 위믹스의 가스비를 소각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D앱이 잘 되면 위믹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소각되는 위믹스 양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온보딩 되는 게임들은 위믹스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줄 겁니다. 지금 투자한 것들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동화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위믹스가 투자한 것들이 성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평가는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U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디토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위믹스를 기축 통화로 중고생에게 메타버스 게임을 갖다 붙이겠다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UT 플러스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터질 건 몰랐던 것처럼 위믹스가 투자했던 것 중에 괜찮은 성과가 나오면은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되면은 이래서 투자했구나 재평가 될 거고, 투자란 것 자체가 원래 성과가 5초 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차후 녹방과 심야 라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힘내시고요.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화이팅!